늦여름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는 오후, 희주는 오래된 한옥집의 큰 창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예전에는 그녀와 남편, 재현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곳.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은 집안을 더욱 칙칙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재현의 할아버지 때부터 지어진 이 집은 대대로 종친회를 이끌어 온건 회장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희주에게 이곳은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 갇힌 커다란 새장과 같았다. 사랑했던 남편 재현은 석 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슬픔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를 불러왔다. 한때 기대받던 며느리였던 희주는 이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의 가시가 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희주에게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는 희주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 날카로운 눈빛에 희주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희주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사람은 박 여사가 아닌 시아버지 권 회장이었다. 그는 냉철한 눈빛과 침착한 태도를 가진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희주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계산적인 면모가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희주가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권 회장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권 회장은 희주 앞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 않았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희주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희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희주야, 할 이야기가 있다. 권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희주는 속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권 회장은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었다. 재현이가 죽고 나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힘든 건 너뿐만이 아니야. 우리 집안도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 바깥에서 떠도는 소문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눈에 그 수군거림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엄숙했다. 내 제안 하나가 있는데 너는 깜짝 놀랄 수도 있어. 하지만 모두를 위해 내가 동의해줬으면 좋겠다. 희주는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안이요. 어떤 제안인데요, 아버님. 여기 남아 있어라. 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내 아내로서. 권 회장의 말은 천둥처럼 희주의 귓가를 때렸다. 희주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권 회장은 자신이 한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단지 명목상의 결혼이야. 나는 너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여기 남아 있기만 하면 돼. 네가 동의한다면 바깥에서 오는 수군거림과 압박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희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거절하고 싶었지만 권 회장의 말은 그녀의 깊은 불안감을 자극했다. 만약 이곳을 떠난다면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집은 너무 비좁았고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비록 불안하더라도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적어도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희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몇 주 후, 결혼식이 공포스러운 침묵 속에서 치러졌다.
하객도 없었고 번잡한 의식도 없었다. 단지 몇몇 친척만이 그 자리를 지켜봤다. 희주는 창백한 얼굴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다. 옆에 선 권 회장은 딱딱한 모습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움이 감돌았다. 재연의 여동생, 나연은 희주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희주에게 비꼬는 말을 던졌다. 언니가 이 집안에 남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줄은 몰랐어요. 명예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희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나연의 말은 칼날처럼 희주의 마음을 찔렀다. 결혼식이 끝나자 희주는 집안에 있는 개인 방으로 옮겼다. 권 회장은 그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지내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희주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연은 밤에 몰래 집안을 돌아다녔고 희주가 재연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느 날 아침, 권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던 희주는 책장 뒤에 숨겨진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수첩이 있었다. 희주는 편지 한 통을 집어 들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다. 절대로 살려두지 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희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숨겼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누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재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부터 희주는 집안 식구들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권 회장은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속삭였고 나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 이 집은 마치 지뢰밭과 같았다. 희주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끔찍한 비밀이 터질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은 희미하게 빛났지만 희주의 마음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권 회장과의 결혼을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비밀스러운 상자와 편지 이후로 희주는 마치 모든 것이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현과 권 회장의 이상한 행동은 그녀를 쉴 새 없이 의문에 빠뜨렸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록 그것이 그녀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희주는 나연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연약해 보이는 젊은 여인은 희주를 마주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재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특히 그랬다. 그녀는 밤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 희주가 특히 주목한 것은 그 부분이었다. 어느 날 밤, 집안 전체가 잠든 시간. 희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희주는 살며시 문을 열고 밖을 보았고 나연이 재연의 옛방으로 몰래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희주는 그녀를 따라갔다. 희미하게 열린 문틈으로 그녀는 나연이 어두운 방 안에 서서 책상 위에 놓인 재연의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오빠는 항상 완벽했지.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오빠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현의 이상한 말에 희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가득했다. 나연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혹시 그녀가 재현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희주는 오랫동안 집에서 일해온 박 여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재현과 나연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으니 아마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박 여사가 뒤뜰을 청소하고 있을 때 희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희주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었다. 박 여사는 주춤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재현 씨는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족 모두가 재현 씨에 대해 얘기하는 걸 꺼리는 거예요? 재현의 이름이 나오자 박 여사는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희주야. 너는 이 집안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저마다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알면 알수록 너만 더 괴로울 뿐이다. 희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박 여사의 말은 마치 희주의 호기심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할머니,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말했다. 희주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재현이는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아마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걸지도 모른다. 박 여사의 모호한 대답은 희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희주가 더 묻기 전에 박 여사는 몸을 돌려가 버렸다. 희주는 수많은 질문을 마음속에 안고 혼자 뒤뜰에 남겨졌다. 그날 밤, 희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 여사의 말, 나연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편지 속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권 회장의 서재로 돌아가 추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다. 권 회장의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고 사람들 왕래가 적은 곳이었다. 희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불안감에 가슴이 무겁게 눌렸다. 그녀는 책상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물쇠로 잠긴 서랍에서 희주는 낡은 서류 뭉치를 찾았다. 그 안에는 집안 재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희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종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입을 열게 두지 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망하게 될 거야. 희주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재현이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침착한 척 행동했지만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권 회장이 앞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그에게 사실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버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희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권 회장은 희주를 쳐다보며 날카로운 눈으로 살폈다. 무슨 일이냐? 희주야, 재현 씨. 재현 씨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던 거죠. 희주의 질문에 권 회장은 살짝 멈칫했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평정심을 찾았다. 당연하지. 왜 그렇게 묻느냐? 희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 서재에서 몇 가지 메모를 찾았는데 재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권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희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네가 내 서재를 뒤져본 것이냐? 내가 충고하는데. 네가 알아서는 안 될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권 회장의 경고는 희주를 물러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알아내려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고요한 밤, 커다란 집안은 마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조용했다. 희주는 창가에 앉아 어두컴컴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발견한 비밀들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그녀는 나현의 이상한 행동, 서재의 모호한 메모, 그리고 방 여사의 의미심장한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희주는 단서를 더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집안의 숨겨진 위험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희주는 나연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재현의 방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나연은 더욱 희주를 피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칠 때마다 나연의 눈은 도전적인 기색을 드러냈다. 어느 날 아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나연은 갑자기 비꼬는 말을 던졌다. 새 댁은 정말 적응이 빠르시네요. 겨우 몇 달 만에 안주인 행세를 하시니. 방 여사와 권 회장은 모두 침묵했지만 나현의 말은 식탁 분위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희주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나연이 단순히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의 죽음에 관련된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희주는 나연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집안 식구들이 잠이 들자 그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따라갔다. 나연은 또다시 재현의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녀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속삭임을 들었다. 왜 날 편안하게 두지 않는 거야? 왜 항상 여기 있는 거야? 희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현의 말은 그저 넋두리가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나연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그녀가 재현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희주는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방 여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방 여사에게 어제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다. 방 여사는 망설였지만 희주의 끈기에 결국 진실의 일부를 말하기로 했다. 희주야,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재현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희주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전부터 이 사실을 의심했지만 방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다. 할머니, 그럼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왜 재현 씨가 죽어야만 했던 거죠? 방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워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너는 나연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애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아.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나연을 마주하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그것이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 그날 오후, 희주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나연이 다가왔다. 나연은 희주가 다가오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희주는 애둘러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나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연아, 나는 내가 재현 씨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네가 숨기는 게 있지. 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사고로 죽은 거야. 그렇지 않아. 희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밤에 오빠 방에 간다는 걸 알아.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떴다. 두려워. 내가 뭘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나에 대해 판단할 권리 같은 거 없어. 나연은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희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거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연의 반응을 통해 나연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밤, 희주는 권 회장의 서재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잠겨있는 서랍에서 희주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 사이에는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사진 속에는 권 회장, 박 여사, 재영 그리고 나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희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 뒤에 적힌 짧은 문장이었다. 나연이는 재현의 진실을 절대 알면 안 된다. 그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 권 회장이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나현과 재현의 관계와 관련 있는 것일까? 희주는 서류들을 계속해서 뒤져보았고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전부 잃게 될 거야. 희주는 같은 말을 두 번째로 읽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누가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했다. 재현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 집안을 혼란에 빠뜨린 걸까? 희주는 권 회장뿐 아니라 나연도 재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인물이었고 재현이 죽기 전이나 심지어 죽음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권 회장은 전화를 받았다. 그는 가족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낸 후 식탁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희주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닫혀있는 문틈으로 희주는 권 회장의 말을 엿들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 만약 누가 알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망하게 될 거야. 희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없었지만 권 회장의 말은 이 집안의 비밀이 재현의 죽음보다 더 복잡하고 크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 희주는 고요한 밤에 깨어났다. 나무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권 회장이 통화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누가 알게 된다면 온 가족이 망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불안함과 결의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 희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권 회장뿐 아니라 집안 식구들의 복잡한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 회장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느 페이지에도 머물지 못했다. 마치 희주의 시선을 느낀 듯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살피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했다. 희주야, 어젯밤에 내가 전화하는 것을 엿들었지. 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희주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을 뿐이에요. 변명할 필요는 없다. 권 회장은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너를 탓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데? 이 집안에는 내가 알면 알수록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일을 망치지 마라. 희주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님, 저는 주변의 모든 일이 이상한데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 저는 재현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버님이 정말로 이 가족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진실을 말해주셔야 해요. 권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이 항상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란다. 때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권 회장의 말은 마치 야름막으로 가려진 어떤 큰 비밀을 암시하는 것 같았고, 희주는 그가 쉽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 식사 후, 희주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가 바람에 흔들리는 망고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연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언니? 좀 긴장했나 봐. 나연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희주는 뒤돌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나연아, 어젯밤에 아버님이 통화한 거 너도 들었니? 나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언니는 내가 모든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언니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언니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희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연아, 나는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재현 씨 죽음에 내가 관련되어 있지. 그렇지 않아. 나연은 성큼성큼 다가와 분노한 눈으로 희주를 바라봤다. 네가 뭔데 나를 신문해. 너는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 그리고 아빠까지도. 모두 명예와 돈만 신경 쓸 뿐이야. 너는 절대 이해 못해. 희주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나연은 몸을 돌려가 버렸다. 나연의 말은 희주에게 그녀가 재현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다. 그날 밤, 희주는 권 회장의 서재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단서가 필요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상자 하나를 더 찾았는데, 그것은 서랍장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몇 장의 메모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권 회장, 박 여사, 재영 그리고 나연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들의 웃는 모습은 밝아 보였지만 희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 속 권 회장의 눈빛이었다. 아버지의 자부심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눈빛이었다. 사진 뒤에 적힌 짧은 글귀가 있었다. 나연이는 진실을 알면 안 돼. 그 아이를 망치게 될 거야. 희주는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진실일까? 왜 권 회장은 그렇게 썼을까? 그녀는 서류들을 계속해서 뒤져보았고 또 다른 메시지를 찾았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전부 잃게 될 것이다. 희주는 두 번째로 그 말을 읽었다. 그들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재현은 무슨 이유로 이 집안을 뒤흔들 만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 희주는 나연뿐 아니라 권 회장도 재현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고, 재현의 죽음 배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권 회장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식탁에서 일어나 통화했다. 희주는 조용히 따라가며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엿들었다. 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우리는 그 일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알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망하게 될 겁니다. 희주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권 회장이 말한 것을 통해 이 집안 비밀이 재현의 죽음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희주는 고요한 밤에 깨어났다. 달빛이 나무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권 회장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누가 알게 되면 온 가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두려움과 함께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희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권 회장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복잡한 관계를 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모든 시선과 모든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지만 권 회장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희주야. 내가 어젯밤에 내 전화를 엿들었지. 희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그건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다. 권 회장은 신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명심해라. 이 집안에는 내가 알면 알수록 위험한 것들이 많다.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일을 망치지 마라. 희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님, 주변 모든 게 이상한데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 재현 씨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아버님이 정말 이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면 진실을 말씀하셔야 해요. 권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항상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란다.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권 회장의 말은 야른 장막처럼 무언가를 가리고 있었고 희주는 그가 쉽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희주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원으로 나왔다. 그녀가 바람에 흔들리는 망고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연이 뒤에서 나타났다. 언니, 좀 긴장한 것 같네. 나연이 비웃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희주는 뒤돌아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나연아, 너 혹시 어젯밤 아빠가 통화한 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니? 나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스러웠다. 언니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니? 자기 일이나 신경 쓰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파고들지 마. 희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연아, 나는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 네가 재현 씨 죽음에 관련되어 있지. 그렇지 않아. 나연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희주를 노려봤다. 네가 뭔데 나를 신문하는 거야. 넌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나 아빠나 다 명예하고 돈밖에 몰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나연은 희주가 더 묻기도 전에 몸을 돌려가버렸다. 나연의 말은 희주에게 나연이 재현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심어주었다. 그날 밤, 희주는 권 회장의 서재로 다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번에는 맨 아래 서랍장에 숨겨진 또 다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몇 장의 기록들이 있었다. 사진 한 장에는 권 회장, 박 여사, 재현 그리고 나연이 함께 여행을 간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의 웃는 모습은 밝아 보였지만
희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권 회장의 눈빛이었다.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사진 뒤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나연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 일은 아이를 파멸시킬 것이다. 희주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다. 진실이란 무엇일까? 왜 권 회장은 그렇게 썼을까? 희주는 상자 안에 있던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고 재현의 출생증명서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친부 항목에는 권 회장이 아닌 김민수라는 다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희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재현이 권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만약 나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다음 날 점심 식사 때 희주는 조심스럽게 나연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다. 나연아, 혹시 재현 씨가 아빠한테 좀 더 사랑받았다고 느껴본 적 있니? 희주의 질문에 식탁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희주를 노려봤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박 여사는 냉담하게 말했다. 희주야, 가족을 이간질하는 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희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좀 더 잘 알고 싶을 뿐이에요. 재현 씨는 항상 모든 기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연 씨는 그만해. 나연은 소리치며 식탁을 내리쳤다. 언니는 그렇게 말할 권리 없어. 오빠는 이미 죽었잖아. 왜 모든 걸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지 못해? 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고 식탁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 회장은 희주를 경고하는 듯 바라봤다. 희주야, 내가 이미 말했지.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아무도 진실을 숨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밤, 희주는 권 회장의 서재로 다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맨 아래쪽 서랍장에서 또 다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몇 장의 메모가 있었다. 사진 한 장에는 권 회장, 박 여사, 재영 그리고 나연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들의 웃는 모습은 밝아 보였지만 희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 속 권 회장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결코 자부심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연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는 파멸할 것이다. 희주는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느꼈다. 어떤 진실일까? 왜 권 회장은 그런 글을 적은 걸까? 그녀는 상자 속 자료들을 계속 뒤져봤고 이번에는 재현의 출생증명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친부 항목에는 권 회장의 이름이 아닌 김민수라는 다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희주의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재현이 권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만약 나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다음 날 점심, 희주는 나연의 반응을 떠보기로 했다. 나연아, 너는 혹시 재현 씨가 아빠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본 적 있니? 희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멈칫했다. 나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으로 희주를 쏘아봤다. 무슨 뜻이야?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박 여사는 냉정하게 끼어들었다. 희주야. 가족을 갈라놓는 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희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뿐이에요.
재현 씨는 항상 모두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연 씨는 이제 그만해. 나연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그 사람에 대해 그딴 식으로 말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는 이미 죽었어. 왜 그렇게 못해서 안달인데. 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에서 나가버렸고 식탁에는 긴장감만 남았다. 권 회장은 희주를 바라보며 경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희주야, 내가 이미 말했지. 내가 알 필요 없는 일들이 있다고. 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그 어두운 비밀들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모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희주는 권 회장의 서재로 다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맨 아래쪽 서랍장에서 다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희주는 낡은 편지들을 펼쳐봤다.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희주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있었지만 결국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항상 강했지만 나는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곳을 떠나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재현의 절절한 편지를 읽으면서 희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권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메모와 나연의 이상한 행동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희주는 권 회장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알아가게 되었다. 재현이 남긴 모든 기록들을 살피며 권 회장이 가족 사업을 위해 저지른 비리를 알고 희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권 회장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토지를 강탈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재현은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침묵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희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민에게 연락해 만날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민이 기다리는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민 씨,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아버님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재현 씨는 그걸 밝히려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희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다. 민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희주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는 희주가 겪은 고통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를 도와 진실을 밝히기로 다짐했다. 희주 씨, 당신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재현 씨가 죽기 전에 제게 남긴 모든 자료를 넘겨드리죠. 민은 가방에서 여러 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재현이 기록해둔 권 회장의 비리 증거와 함께 권 회장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 희주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정리하며 이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다. 다음 날, 희주는 집안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겼다. 그녀는 박 여사의 방으로 가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저는 이제 여기를 떠날 겁니다. 그동안 저를 미워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부디 건강하세요.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희주는 박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을 나섰다. 낡은 한옥 대문을 나서자 희주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희주는 민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권 회장 일가의 비리를 폭로했다. 희주와 민은 재현이 남긴 증거와 자료를 수사관에게 넘겼다. 증거들은 권 회장이 수년간 불법적으로 저지른 토지 강탈과 재산 은닉, 부정부패 등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수사관은 희주와 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진실을 밝혀줄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언론은 그들의 행동에 주목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것이다. 순식간에 희주와 민은 권 회장과 관련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희주는 언론의 폭풍우를 겪으며 자신과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민의 안전을 걱정했다. 민 씨, 괜찮아요. 저는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희주가 걱정스럽게 묻자 민은 희주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희주 씨,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재현 씨의 뜻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희주 씨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민의 굳건한 지지에 희주는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민을 믿고 끝까지 싸워나가기로 결심했다. 언론의 관심은 재판까지 이어졌고 희주는 법정에서 권 회장 일가의 비리와 재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모든 비리가 밝혀지자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항변했지만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희주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고 그곳에서 직접 구운 빵과 커피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희주는 여전히 슬픔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슬픔은 희주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재현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첩을 바라보면서 희주는 그의 사랑을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강해지기로 다짐했다. 어느 날, 희주는 우연히 한 오래된 공원에서 작은 화단을 발견했다. 희주는 그곳에 꽃을 심고 재현을 추모하며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그 공원은 재현과 희주가 데이트했던 곳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주는 공간이 되었다. 한때 어둠 속에 있었던 그녀의 삶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현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현이 남긴 편지와 사진들을 자주 꺼내보며 그의 사랑과 헌신을 되새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주는 재현의 죽음을 더욱 슬프게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희주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지역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그리고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활동은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희주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희주는 재현의 이름을 따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했다. 도서관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을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키우도록 돕는 공간이었다. 희주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배우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희주는 카페에서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희주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가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덕분에 내 손주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희주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희주의 마음속에는 작은 행복이 가득 찼다. 그녀는 재현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계절은 바뀌어 낙엽이 지고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희주는 재현의 추모비에 섰다. 그녀는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추모비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 속에서 그녀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다. 희주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카페를 둘러보았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 카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따뜻한 커피와 빵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갔다. 카페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격려하며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재현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주는 과거의 고통을 넘어섰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슬픔과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해졌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의 삶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으로 변해 있었다. 희주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매일매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어두운 터널 끝에서 발견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존재였으며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었다. 그녀는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희주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재현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의 사랑과 희생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고 그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아름다운 빛을 찾았다. 희주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 용기를 불어넣는 영원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희주는 그곳에서 재현과의 사랑,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